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내용을 읽어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구성은 탄탄해요. 탄탄한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사례를 보이는데 저거 내 건데, 저거 우리 팀 건데라고 그 내용을 인지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점수를 만점을 다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만드느냐, 잘못 만들었다. 물론 조금 잘못 만든 거는 맞지만은, 그 학생을 비난한다던가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 거를 봐도 내용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네, 맞아요. 이 학생 것도 잘 만들었어요. 자료조사도 잘했고, 내용도, 탄탄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문서 작성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지켜주면, 좋은 과제가 되겠다. 팀플 과제물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혹시나 이제 개인 과제를 이제 팀장이 받았을 때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팀장 입장에서는 이 과제를 보낸 학생에게 또 묻고 그러지 마세요. 묻지 말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붙여 놓으세요.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이 팀 과제가 다 완성이 되면은 팀원들과 함께 다시 공유를 할 거잖아요. 예, 그때 이 과제를 했던 어, 팀원이 뭔가 얘기를 하겠죠. 예, 뭐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고 뭔가를 하게 돼 얘기를 하면은 그 팀원 학생한테 좀 잘 만들어서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은 그거를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팀 점수 다 까인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나중에 점수가 혹시나 이제 감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 학생만 점수가 감점이 되는 거지 팀원 전체가 다 점수가 감점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예, 네, 여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본문 자체가 전부 다 굵은 글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굵은 글자가 아니라 예, 일반 글자, 예, 일반 글자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너무 많이 띄우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줄 이렇게 띄우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커다란 큰 단락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자꾸 많이 띄는 거는 예, 별로 추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 볼게요. 보고, 네, 팀 프로젝트 사진 붙여주면 되겠죠? 네, 일단 저장 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일을 보는데, 자, 여기에서는,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역시 함초롱 바탕, 그 다음에 11포인트, 줄간격 180%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서 작성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보면, 예, 여기도, 자,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 글자도 지금 이제 굵은 글자가 됐죠. 그렇죠? 여기 굵은 글자가, 어디는 굵은 글자가 됐고, 어디는 굵은 글자가 아니고,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어떤 문제가 돼 있냐면, 요거요. 예, 여기 지금은 왼쪽 정렬로 돼 있죠. 예, 요거는, 예, 양쪽 정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감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한번 눌러서 이렇게 일반 글자로 굵은 글자가 아닌 일반 글자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씩 좀 수정만 해주면 예, 다 좋은 점수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를 또 보면은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나름 잘했죠? 예, 잘했고,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네, 여기는 일단은 그림이 굉장히 커요. 그림이 굉장히 크고, 여기도 그림이 이제 굉장히 크죠. 자, 이렇게 그림이 크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그림이 크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줄을 너무 많이 띄운 그런 상황이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줄 정도, 그러니까 여기 2하고 이제 3 사이는 이렇게 한 줄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예, 여기는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 3개를 이렇게 넣었다는 것도 잘했고, 여기도 뭐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음. 자,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림의 크기가 좀 많이 큰데 볼게요. 예, 그림의 크기가 자, 이런 식으로 크죠?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크고, 여기도 그림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그림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 보고서가 A4 3페이지인데, 3페이지 이상이죠?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 그림이 이제 큰 그림을 난 꼭 넣어야겠다라고 한다면, 보고서가 이제 3페이지가 아니라, 뭐 4페이지라던가, 5페이지라던가, 6페이지 정도, 넉넉하게 해줘야지, 예, 그 세 페이지라는 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한 두 페이지 반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림 크기가 너무 과도하게 크다던가 예, 그럴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 했더니 자, 이 옆에가 어때요? 자, 이거 그리고 글자처럼 이것도 잘 돼 있고 이 옆에 오른쪽에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이 학생은 아까 그림을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넣었는데 예,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보면은 여기는 예, 여기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잘했고, 네, 요거는, 여기 그 예술, 앞에 예자 앞에다 커서를 놓고, 엔터를 치면, 네, 이렇게 좀 다음 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오른쪽에 이렇게 좀 공간이 많이 남는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네, 여기도 이제 큰 문제가 이거죠. 예, 여기에 이런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여기가 왼쪽 정렬로 돼 있죠. 그래서, 예, 혼합정렬. 이게 혼합정렬인가? 올라가 보면. 그렇지, 양쪽 정렬이죠. 양쪽 정렬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예, 꼭, 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출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그림의 출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도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것도 뭐 하면은 예, 양쪽 정렬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출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너무 줄을 많이 띄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양쪽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그림 오른쪽에는 좀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여기도 이제 세 페이지가 아닌 한 네 페이지나 다섯 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공간이 너무 그 과하게 많이 남죠. 그래서 어,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6페이지 정도 써야만 이제 3페이지 정도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엔터키 쳐주면 되겠죠. 여기도 예, 엔터 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잘 과제는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이제 공간이 많이 남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을 좀 하시고요. 나는 그냥 이 그림을 좀 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크게 하고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한 뭐 다섯 페이지 정도 작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실제 그 개인 보고서와 팀 보고서를 만들 때 예, 그림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뭐 굵은 글자라던가, 뭐 그다음에 또 엔터키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된다던가, 뭐 하는 그런 부분들
문서 작성 규칙, 보고서 작성 규칙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그 피드백 시간에 이런 거를 잘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꼭 듣고 꼼꼼하게 그 보고서 작성 규칙 보면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과제가 이제 여러 개 나갔는데 그 과제 특히 설문조사하는 과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